하루에 절대 뭐 3스푼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문구를 지금 보면서도 많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네이버의 보고서도 그렇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근데 알면은 대처할 수 있겠죠. 제대로 알면. 그냥 막 아는 거 말고 제대로 알면 대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대로 파봤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제대로 파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좀만 쳐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권장 섭취량, 나이아신의 권장 섭취량이 16인가 그런데 이제 그 16을 넘는데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데 이건 식약처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의 종류라는 것으로 2008년에 이 그래프를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식약처의 자료니까 여러분 정확하겠어요? 완전 정확하겠어요? 완전 정확하겠죠? 그거 믿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은 권장 섭취량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영양소를 섭취할 때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어요. 권장 섭취량은 뭐냐? 우리가 최소로 필요한 정도의 양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요. 영양소 섭취 수준이 이런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다면 사실 최소를 말씀드리는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권장 섭취량보다 낮은 섭취량을 섭취하실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세포 재생이 안 될 위험, 해독이 안 될 위험, 대사가 안 될 위험. 그래서 권장 섭취량 이하의 낮은 섭취량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권장 섭취량이 딱 하나로 돼 있진 않아요. 그렇죠? 권장 섭취량은 좀 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섭취할 수 있냐면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상한 섭취량이라고 그래요. 상한 섭취량. 이 상한 섭취량은 여기까지는 섭취해도 괜찮아. 이런 섭취량이에요. 여기까지 섭취해도 괜찮아. 맥시멈. 근데 이걸 넘어가면 문제가 됐던 보고들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을 넘으면 과다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권장 섭취량을 따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1000IU씩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는 1000IU고 하나를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 상한 섭취량은 써져 있지 않거든요, 제품에. 근데 비타민 D는 수용성이었어요, 지용성이었어요? 지용성이죠. 비타민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상한 섭취량은 4000IU거든요. 비타민 D의 경우. 그럼 4000IU를 넘은 비타민 D를 섭취를 한다면 이때 문제가 됐던 케이스들이 보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4000은 넘지 말라. 뭐 이런 맥시멈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나이아신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권장 섭취량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섭취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상한 섭취량만 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특히 비타민 B나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장 섭취량의 사실 10배 이상 섭취가 되더라도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혈액이 다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아깝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다 빠져나가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너무 낭비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 PM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일을 했었지만 그 전부터 관심이 워낙 많아서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비타민 B나 C가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우리 몸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방광, 요도 이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여자분들 방광염 많죠. 그럼 방광에 있는 염증, 요도에 있는 염증, 이런 요로에 있는 염증 같은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치유를 많이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타민 BC가 필요한 곳들에 가지만 이런 빠져나가면서도 좋은 작용을 하고 빠져나간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많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메가요법을 하면 굉장히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삭제되긴 했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중국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을 때 비타민C 메가요법을 실제로 중국에서 이용을 했었다는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로 한번 볼게요. 액티바이즈 비타민 B3 굉장히 얘가 뭐 말이 많죠. 나이아신 함량이 액티바이즈에는 30mg으로 이제 기재가 돼 있어요. 기존 제품 이제 50mg이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바뀐 건 30mg인데 비타민 B3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니코틴산의 형태일 수 있고 니코틴산 아미드의 형태일 수 있는데 니코틴산의 상한 섭취량은 35mg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비타민 B3가 만약에 니코틴산의 경우라면 상한 섭취량 35mg이니까 절대 이거를 넘어서는 안 되겠죠. 그치만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3는 여러분이 한번 피해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보세요.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니코틴산 아미드의 상한 섭취량은 1000mg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30mg을 30번이나 액티바이즈를 먹어도 한 달치를 다 털어 먹어도 900m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작용 그렇게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고 사실은 편안하게 조금 드셔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고객들께도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